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었던 당시 38살의 윤 씨는 결혼 전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. 걔랑 결혼은 절대 안 돼. 하지만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데? 그래서 이 윤 씨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 2013년 김 씨라는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.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랑을 지켰습니다. 그들의 결혼 생활 행복했을까요? 아니요.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갈등은 아내 김 씨가 남편 윤 씨의 친인척 교류를 막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. 이 아내는 남편 윤 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할아버지의 장례식조차 못 가게 막았습니다. 아예 남편한테 너는 부모님도 사촌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누구도 만나지 마 라면서 막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 남편 안 힘들겠습니까? 아내가 아예 연락조차 못하게 하고 장례식조차 못 가게 하는데 어느 집은 오히려 남편이 너무 강하고 단호하게 자기 집이랑 아예 연락 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도 자신의 부모님 장례식조차 안 가려고 해서 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부모님의 장례식까지 다녀오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 윤 씨의 집은 반대였던 거예요. 당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어쩌라고. 안 돼. 가지마. 당신 집안 사람들이랑 연락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. 안 돼. 가지 말라고. 참고 참던 이 윤 씨 너무 힘드니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.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. 힘들어 죽을 것 같아. 이혼하자. 맨 처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을 때 그때 이 남편 윤 씨는 아빠 엄마랑 연락 끊지 뭐.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면서 결혼까지 밀어붙인 거였겠죠.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잖아요. 그렇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 윤 씨, 아내 입장에서 오케이 이혼해줄게 바로 했겠습니까? 당연히 아내는 싫어 절대 이혼 안 해. 죽으려면 나부터 죽여 라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. 남편 윤 씨는 너무 힘들고 가족이 그리우니까 200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병상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. 아버지, 너무 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남편한테 아내 김 씨 또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어느 누가 여기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? 결혼 진짜 잘못했다.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. 라고 이 순간 남편 윤 씨는 뼈저리게 느꼈겠죠. 아내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한 이 남편 윤 씨는 재차 이혼을 요구합니다. 이건 정말 아니라고.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. 하지만 이때도 김 씨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혼? 싫어. 나는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. 이런 결혼 생활 너무 지옥 같은데. 그냥 하루하루가 다 지옥 같은데.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 남편 윤 씨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. 어차피 살기 싫은 세상 아내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. 그렇게 2020년 9월 21일 잠자고 있었던 아내의 목을 칼로 찌른 겁니다. 그렇게 아내 김 씨는 사망했어요. 결혼 7년 만이었습니다. 그 후 남편 윤 씨는 바로 아버지 묘소가 있는 경기도 안성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도 죽으려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. 하지만 실패한 거예요. 남을 죽일 용기는 있었지만 내가 죽을 용기는 없었던 거죠. 실패 후 남편 윤 씨는 바로 112에 전화를 겁니다.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. 자백한 거예요. 윤 씨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감정과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할 아내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. 저의 죄는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.
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목숨이 살아서 처벌을 받게 됐으니 달게 받겠습니다.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런 윤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. 부부 갈등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.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.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이다.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되지 않는다.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다. 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. 그 후에 이루어진 2심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. 징역 10년 땅땅땅.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내 입장에서도 뭔가 강하게 연락을 끊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아내분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부부 사이야 두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니까.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런데 뭔가 살인으로까지 간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 남편이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할 때 아내가 좀 너그러이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해줬었다면 그 모습에 또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. 또 반대로 이 남편은 아내가 시댁과 연락하는 걸 완전 싫어했잖아요.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. 가족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아내 몰래 그럼 연락하고 보고하면 되지 않았을까. 장례식도 그냥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고 갔다 올 수 있지 않았을까. 내 아내가 그토록 싫어하는데 시댁과의 연락을 꼭 아내에게 알려야 했을까. 아내분은 추정했을 때 시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예 안 된 듯 보였거든요. 시댁의 상처도 좀 많이 받았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해결 방법을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걸까? 좀 이렇게까지 서로 비극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주제넘게 조금은 듭니다. 뭔가 부부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인은 절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